안녕하십니까. 흥미유발 박격자식 자유분방 과학 토크쇼 다락방의 장풍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락방의 얼굴 마담 김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락방의 공식 걸백 최정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이 다락방을 풍성한 과학 정보로 채워주실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김진영 교수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김진영 교수님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선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제 나노 기술이라는 것인데요. 네. 혹시 나노 기술에서 이 나노, 네. 이 나노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왜 저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노, 나노가 뭐예요? 나노, 아주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그냥 빼난 거, 매우 작은 거. 빼난 거. 그게 나노다. 나노.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 건 알겠어요. 작은 건 네. 알겠는데 그냥 뭐 이게 얼마나 작은지 저는 누가 좀 쉽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주 작은 거야. 그냥. 여기서 그러면 또 공식 걸백인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네. 없겠네요. 네. 우리가 보통 나노라고 하면 작은 거라는 건 아는데 이게 얼마나 작냐면요. 작은 걸 이야기할 때 머리카락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머리카락의 굵기가 0.07에서 0.08m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나노미터는 머리카락의 8만 분의 1이에요. 8만 분의 네, 1. 이 보이지도 않는 머리카락의 8만 분의 1, 그러니까 굉장히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구 안에 있는 축구공 한 개. 그래서 이 나노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어로 난쟁이를 뜻하는 나노스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자, 나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들이 맞나요? 네,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 나노라는 것은 10억 분의 1을 나타내는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1000분의 1을 나타내는 게 밀리이고요. 네. 밀리의 1000분의 1이 마이크로, 마이크로의 다시 1000분의 1이 나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의 단위를 예로 들어서 하면 우리가 작은 걸 나타낼 때 쓰는 마이크로미터라는 단위가 있는데요. 네네네. 이것보다도 1000분의 1이나 작은 거니까 네. 사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정말 작은 네. 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원자 3, 4개 정도가 이렇게 뭉쳐진 게 1나노미터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자, 물질이 이렇게 작은 크기까지 작아지게 되면 네. 원래 크기에서 가지던 성질과 완전히 다르고 새로운 특이한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나노 물질들의 특이한 성질이나 어떤 그런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을 나노 과학이라고 하고요. 그런 나노 과학을 이용해서 우리 일상에 필요한 어떤 소재나 부품을 만들고 어떤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우리가 나노 기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교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나노 물질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기에 요즘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막 나노 기술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기술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말까지 나오는지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네. 예. 제가 나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기 전에 네. 간단한 OX 문제 한번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교수님들이 왜 퀴즈를 좋아요. 좋아하시나요? 교수님들이 수업에서도 그렇게 퀴즈를 자주 보세요. 제 생각에는 퀴즈 수업 시간에 평소에 많이 내시죠? 그렇죠. 저는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OX 문제가 정말 어려워요. 네. 그럼 저희 한번 해볼까요? 흑연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다. 있으면 O, 없으면 X. 흑연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공부보다 출제 의도를 좀 많이 파악하는 편인데 아. 출제 의도면 O 같긴 해요. 네. 네.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흑연은 시꺼먼데 다이아몬드는 그 영롱한 반짝반짝. 네, 반짝반짝. 그거는 아. 그냥 출제 의도를 생각했을 때는 요거지만 네. 제 아. 개인적인 생각으론 X다. X. 아니 뭐 검색에서 그런 네. 투명하고 맑은 네. 빛이 나올 수가 없다. 네. 전 이렇게. 뭐 흑연하고 다이아몬드랑 둘 다 뭐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네. 거는 알고 있지만 이 흑연은 연필심이잖아요. 네. 연필심하고 다이아몬드, 연필심이 다이아몬드로 바뀐다. 이건 뭐 거의 연금술 아닌가요? 전 이 말이 사실이면 오늘부터 문방구 가서 연필 사 모으려고요. 12따스짜리. 판타스 12자루. 저는 뭐 교수님의 의도를 파악했을 때 저는 당연히 O죠. 그리고 네. 좀 교수님께서 저는 이 흑연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연필 모으게. 흑연 모아가지고 집사람 선물해주게.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죠. X. 저는 뭐. 네, 답을 말씀드리면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O가 맞습니다. 뭐 흑연으로 다이아몬드를 진짜 연필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사실 모두 탄소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입니다. 네.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어떤 원자의 구조가 다른 그런 동소체, 쌍둥이 형제 같은 그런 물질들인데요. 이렇게 작은 탄소 원자들을 배치하는 순서나 구조를 바꿈으로써 우리가 흑연을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노 기술은 어떤 원자나 분자의 새로운 결합 구조나 네. 어떤 위치를 바꿈으로써 전혀 새로운 물성을 가지는 새로운 물질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연필씩 모아봤자 그 탄소 배열하는데 돈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 차라리 다이아몬드 사는 게. 교수님의 그 설명을 네. 듣고 나니까 저는 블록이 떠올랐어요. 블록도 이걸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전화기 모양도 되고 비행기 모양도 되고 이러잖아요. 맞네. 그런 것처럼 탄소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흑연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면 거의 비슷한 원리인 건가요? 나노 과학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사실 그것이고요. 이게 어떤 물체이건 상관없이 네. 우리가 어떤 나노 구조에서 나노미터 크기에서 이걸 잘 물질의 특성을 조절을 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아직도 이 나노 기술이 정말 좀 생소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게 알고 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모기 편에서 네네. 말씀드렸던 그 나노 슈즈도 있었잖아요. 나노 슈즈 있죠. 그 신고 맞아요, 가가지고 맞아요. 강멸하는 뭐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미세먼지 마스크 요즘 나올 때 보면 뭐 나노 그렇지. 미세먼지 마스크 이래가지고 네. 왠지 나노라고 써지면 더 잘 막힐 것 같고 이런 그쵸. 느낌이 드는 것도 있고 뭐 나노 썬블럭 해서 자외선 차단도 뭔가 나노 단위로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일상 속에 쓰이는 나노 기술은 그 외에도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은나노라는 말 많이 은나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에어컨이나 세탁기, 네네. 공기청정기 이런 데 많이 쓰고 있죠. 이런 제품들을 쓰는 이유는 은 자체가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은을 나노 크기로 작게 만들었을 때는 항균 특성 자체도 좋아질 뿐더러 우리가 작은 양의 어떤 은을 가지고도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더 자주 보실 수 있는 것들은 매우 가벼운 노트북, 요즘 많이 팔리고 있는 매우 가벼운 노트북이나 OLED, QLED 같은 TV, 디스플레이, 정수기 혹은 자동차에 있는 배기가스 정화 장치 이런 것들에 다 우리가 나노 기술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갔네. 그냥 뭐 우리 생활에 그러니까. 있는 게 다 나노 그러니까요. 기술이 들어있는 물건들이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쓰이고 있는 나노 기술을 살펴봤다면 네. 이제는 앞으로 그 발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함께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영화 속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나노 기술 베스트 3입니다.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스파이더맨 아닌가요? 그렇죠. 스파이더맨 다들 보셨잖아요. 굉장히 재밌죠. 일단은 뭐 저렇게 막 벽타기 이런 거 남자들 로망이거든요. 막 뭐 쏘고 막 이런 거. 그 초고층 빌딩 벽을 막 자유자재로 오르는 모습을 보고 볼 때마다 신기하잖아요. 지금 방금 거미줄 보셨어요? 거미줄 튕기는 저기 거. 왜 도시에서 쏴가지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꼭 해보고 싶은데. 맞아. 나노 기술을 활용하면 우리 저렇게 이제 스파이더맨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 이 스파이더맨은 거미한테 물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초능력이 그러니까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미 유전자가 우리 네. 몸에 좀 있어야지 저게 되는 거 아닌가요? 나노 기술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뭐 초능력과 관련이 있나? 네, 저것이 요즘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생체 모방 기술 혹은 우리가 자연 모사 기술이라고 부르는 그런 네.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나노 기술로서 신소재를 만들어서 그걸로 스파이더맨 수트를 만들어 입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기 동남아시아나 미국의 플로리다 같이 그런 데 가면은 이렇게 벽을 타고 다니는 작은 도마뱀 부치들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죠. 이런 도마뱀들이 벽을 잘 탈 수 있는 이유가 이 발톱 밑에 아까 그 영상에서도 스파이더맨 이렇게 짚고 올라가는 걸 보셨을 네네. 텐데요. 네. 발톱 밑에 이렇게 미세한 돌기들이 나 있습니다. 네네네. 이 돌기들이 한쪽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는 밀리지 않고 반대쪽으로는 잘 떨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먼지 터는 거랑 네, 그거랑 비슷한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우리가 섬유를 만들고 네. 그런 섬유로 옷을 만들게 되면 충분히 저런 스파이더맨 수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위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우는 그래핀
혹은 탄소 나노튜브 역시 대표적인 나노 소재입니다. 네. 그래핀이라는 것은 아까 오늘 탄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벌집 모양으로 배치를 해서 원자층 한 층으로 이렇게 깔려져 있는 막을 저희가 그래핀이라고 부릅니다. 네. 흑연 아까 말씀드렸던 흑연에서 그렇죠. 흑연에서 한 층을 이렇게 떼내면 나오는 게 그래핀이고요. 네. 자, 그런 그래핀이 아주 원자층의 얇은 막을 저희가 빨대 모양으로 이렇게 말아 놓으면 이것이 바로 나노튜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탄소 나노튜브이고요. 이런 그 그래핀이나 탄소 나노튜브 같은 물질들은 전기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도 활용이 많이 되지만 사실은 제일 우리가 쉽게 지금 접할 수 있는 것들은 매우 가벼우면서도 강철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런 기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직물을 만들면 매우 가벼운데도 매우 강하고 탄성이 매우 좋은 그런 옷이나 예를 들면 스파이더맨 수트 같은 걸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예를 들면 찢어지지 않는 등산복이라든지 아니면 전투복인데 총알을 막을 수 있는 전투복, 가벼운 방탄복 같은 것도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영화 속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나노 기술은 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또 화면을 보도록 하죠. Jarvis, you there? 자, 이제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비서 이 자비스 기억하시죠? 네. 이 주인공이 토니 스타크의 상태도 알아서 체크해주고 뭐 슈트도 입혀주고 또 작업할 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기도 하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제 나노 기술이 또 숨어 있다라고 하는데 어디 자비스를 만드는데 저기 들어간다고요? 지금 자비스는 뭔가 뭐라고 해야 돼요? 물질이 아니라 앞에도 홀로그램으로 뭐 화면을 띄워주고 진짜, 그쵸. 인공지능이니까 뭐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나노 기술하면 뭔가 소재가 먼저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신 이 인공지능의 로봇의 탄생 뒤에도 어떤 나노 기술이 숨어 있는 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구현시킬 때는 당연히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프트웨어적인 네네.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고 하드웨어를 마찬가지로 구동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 중에 우리가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그래서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요즘 많이들 얘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에서 네. 기본이 되는 것은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저장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매니지하느냐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와 관련된 반도체 기술이 매우 중요하고요. 저희가 반도체를 만들 때 그 소자의 선폭 우리가 얼마나 얇은 크기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현재 이미 10나노미터 수준까지 도달을 해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훨씬 더 얇은 수준으로 더 만든다고 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성능이 좋은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자비스처럼 보다 빠르고 어떤 정확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비서도 탄생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네. 봤는데 이런 극미세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면은 인공지능을 휴대하고 다니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렇더라고요. 이 알파고가 사실 CPU가 막 1200개가 넘게 들어가서 엄청 크거든요. 거의 방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작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발달이 되면은 알파고를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노 기술이 21세기의 연금술사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예. 나노 기술을 토대로 굉장히 많이 파생되는 것이 굉장히 많네요. 자, 그런데 이제 영화 속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나노 기술은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다음 영화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거 저 이병헌. 이병헌 씨에 나온 거 G.I. 조. 네, G.I. 조지요. 저기 지금 그렇죠. 저기 지금 막 녹네요. 녹아서 에펠탑이 막 네. 가운데가 녹아서 사라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나노봇이 이제 나노마이트가 등장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나노마이트가 뭐냐면 금속을 막 다 먹어치우는 네. 그런 나노마이트가 파리 에펠탑과 막 육중한 탱크조차도 지금 막 지금 다 지금 한 거잖아요. 삼켜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나노마이트가 원래 암을 치료하는 그런 로봇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저 다 잡아먹고 막 그러네 좀 신기하네. 금속을 다 녹이고. 네.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궁금해졌어요. 그럼 나노봇이 있으면은 암도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공상과학 영화이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그 위력이 많이 과장돼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주 작은 크기, 세포만한 크기의 나노봇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정상 세포들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 세포에만 치료 약물을 전달하거나 하는 식으로 우리가 치료가 가능을 하겠죠. 로봇이 가서 네. 그래서 그 로봇이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암세포가 생기면 공격을 하고 혈관이 막혀 있는 분들은 혈관을 뚫어주고 청소를 해주고 또 세포가 고장이 나면 고쳐주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24시간 상주하는 내 몸 안의 주치 같은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나노 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활용되는 분야가 의료 쪽 맞는 거죠? 그렇죠. 저도 건강 뉴스에는 관심이 많아서 자주 찾아보는데 우리가 왜 그 장기를 이식을 받으려면 뇌사자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이렇게 좀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인공장기가 이제는 거부감 없이 99% 생체 적응률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고 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이렇게 나노 내시경이 내 몸을 스스로 볼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좀 아주 작은 형태로 초소형 카메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내 몸에 어떤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공격하고 치료해주는 이런 시대가 곧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으로 막 삐빅 바이러스가 그렇죠, 발견되었으니까 그렇죠. 백신을 투여하시겠습니까? 하면은 딱 들어가고. 꿈처럼 여겨지는 미래 기술 같죠. 네. 그렇지만 사실 그 전문가들은 몇몇 가지 기술들은 10년 이내에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미래네요. 네. 10년. 많은 질병들을 이제 고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질병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시작은 나노미터 수준에서 시작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커지기 전에 예를 들면 나노의학, 나노 기술에 기반한 의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예. 아마도 인간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풍 쌤이 여기 의사 선생님 오실 때마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저기 잠도 못 자고. 거의 단 것 같은데요, 진짜. 이불도 두들 말고 자고. 네네네. 옆으로 자는 게 편하고. 네. 자고 나면 입 마르고. 네. 그렇죠.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나는 진짜 병원 가야 돼. 10년만 기다리시면 돼요. 네, 선생님. 10년. 다시 태어날 거예요. 아니, 또 이런 얘기도 네. 있더라고요. 미국의 그 네. 유명한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이 네. 2030년대에는 우리가 다 뇌 안에 하나씩 나노봇을 이식하게 될 거다라는 예측을 내놨거든요. 네. 이것도 사실 영화에서만 보던 일인 것 같은데 슈퍼 지능이라는 것은 진짜 사람마다 종마다 다 너무 똑똑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근데 전 좀 무서웠거든. 뇌에다가 뭔가 이식한다. 잘못하면 해킹당하고 좀 무서워. 해킹 당하는 거 진짜 그러겠다. 네. 네. 레이 커즈와일이 사실 그 미래를 많이 예측하기로 유명한 미래학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마냥 허무맹랑한 얘기로만 들을 수가 없는데요. 인간의 어떤 뇌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연결을 하면 네. 우리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뇌파를 주고받듯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뇌가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전송받거나 사진을 전송받거나 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마치 백업하듯이 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감정이나 기억들도 다른 곳에 백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뇌의 모세혈관 속을 다닐 수 있는 그 나노봇, 로봇 혹은 나노 칩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고요.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너무나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만화적인 상상력들이 그게 실현이 될 것이냐 아니면 언제 실현이 될 것이냐 이런 여부를 떠나서 어떤 기술 개발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금 네네. 솔깃했던 내용이 있는데 왜 아바타처럼 네. 이 나노 기술을 이용하면 가상 육체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이 커즈와일이 예측한 또 다른 꿈 같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네. 자기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뇌에 나노봇을 집어넣고 그 사람의 기억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어떤 가족의 어떤 기억을 추출을 하고 그리고 DNA 샘플링 같은 기술 복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합을 시킨다고 하면 비디오 게임에서 캐릭터를 바꾸는 방식으로 자기의 어떤 가상 육체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윤리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뭐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언젠가 실현된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은 만약에 이제 가상 육체 얘기를 하셨는데 가상 육체를 갖게 된다면 어떤 몸을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일단 네. 키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훌륭하잖아요. 욕심이 너무 많으시네. 키가 좀 커서 한 4.8m? 키가 네. 많이 좀 크시네요.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리고 날개 하나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좀 큰 상태로 날아다니면서 좀 뭔가 브랜드니가 되고 싶은 거야? 어차피 가상 육체는 여기 가상 있으니까. 육체. 예. 저는 가상육체는 엄청나게 달리기가 빨라가지고 네. 인크레더블에 나오는 그 친구처럼 달리기가 엄청 빨라서 사람들이 날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빨리빨리 돌아다니면. 근데 이렇게 머리 톡 치고서 막 도망가고. 그럴 거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육체를 써야죠. 그렇죠. 거기서. 아. 저는 장풍 쌤은요? 저는 그냥 저는 그냥 20대 몸으로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자꾸
이게 봐도 이렇게 자꾸 이게 점점점 이게 점점 뜰 멀어져. 때가 안 있죠. 보이고. 아, 정말. 근데 이제 나노 기술이 이제 그 발전 가능성도 크고 이제 쓰임새도 정말 많은 만큼 이제 부작용을 걱정하는 사람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이 나노 기술로 인한 부작용이 실제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는 우리가 나노 기술로 우리가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혁신적인 제품 이런 것들이 비싸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접근성에 어떤 사회적인 차이가 생긴다고 하면은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표현이 좀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제기가 될 수 있고요. 사실 또 의료적인 부분이나 생물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어떤 암세포를 치료하라고 집어 넣은 나노봇들이 다른 세포들을 비정상적으로 어떤 발현시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제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을 이제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경우는 사실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나노 기술이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부작용도 여러 가지로 상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나노 기술을 조금 더 보다 합리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기반 안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노 기술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변화에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나노과학이라는 것은 재료과학 그리고 물리, 화학, 의학 등 뭐 거의 모든 학문 분야가 다 관계돼 있는 대표적인 융합 학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나노 정보 전자, 나노 에너지 환경, 나노 바이오, 뭐 나노 안전성 뭐 이런 식으로 목적이나 응용 분야에 따라서 분류를 다시 해서 그렇게 연구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정확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네 가지 주제를 보시면 모두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가 유지되는 한은 그 중요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최근에 이제 저를 포함한 다수의 어떤 국내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서 그 바탕으로 정부에서 나노 기술로 여는 미래상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새로운 IoT 세상,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사회, 그리고 건강 100세 시대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거든요. 이러한 변화는 모두 사람의 주도하에 사람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평소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면서 스스로 원하는 미래상을 꿈꿔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그 미래의 모습들을 저희 과학자, 공학자들이 나노 기술을 통해서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가네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든든하고 진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이. 과학자, 공학자 분들이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저희는 다락방에서 많이 소개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세기가 마이크로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나노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삶에 또 하나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이 나노 기술에 대해 꾸준한 관심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다락방에서는 흥미진진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엿보는 재미, 다락방! 가상에 이게 있으면, 입체가 있으면 그것과 내가 동기화되는 네. 거네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게임에서 어떤 잠시만요. 무기가 굉장하신데요. 역시 순발력. 나노 기술로 잡으셨어요. 산에 가면은 어르신들 위험하게 아버님들 위험하게 하시다가 이렇게 까지시는 분들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스파이더맨 이거 슈트 딱 입으면 찢어지지도 않고 딱 붙어갖고 아버님도 엄청 나무에 등치시잖아요. 등 쳐도 옷이 해지지 않는 그러니까요. 거. 제일 중요한 거. 북한산 그 절벽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You know they call me the best, they call me the greatest.